월 1,000 벌고 능력 생겼더니 시어머니 반응이 싹 변하네요. 회사 일에만 빠져 살던 제가 얼마 전 번아웃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잘 나갔고 대기업 다녀서 다행인 줄 알아야 한다. 집에서 편히 쉬니께 귀한 아들 밥도 잘 챙겨주고. 틈만 나면 이런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래도 쉬면서 몸은 좀 좋아졌지만 복직은 두려워서 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조그마한 상가를 얻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부터 월 1,000만 원 정도 통장에 찍히게 됐어요. 내 사업이다 보니 더 악착같이 하며 집은 잠만 자는 곳이 됐죠. 그런데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따, 집에서 쉬는 동안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만들어야지. 사업한다고 이렇게 밖으로만 나다니면 어쩐다냐. 이제 몸도 관리하면서 임신도 준비하고 우리 아들 챙길 생각해야 한다잉. 이런 70년대 사고 방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제가 악착같이 벌고 있잖아요. 원하시는 손주 남편 뒷바라지 할 수 있게 10억 정도 주시던가요? 그 돈 없으면 할 말 있으셔도 참으세요, 제발.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아가 살다 이런 일을 다 당하는구나. 라며 전화를 끊어버리시네요. 이 결혼 생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2년 전 헤어진 남편이 불구가 됐다며 연락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 틈에 남편이 밖에서 딴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더니 결국 같이 못 살겠다고 했어요. 전 우울증이 더 심해져서 지금은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치료받으며 회복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지만 제가 감정 기복이 심해 양육은 남편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저기 나 더 이상 아이 못 키울 것 같으니까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저도 곧바로 내 새끼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아서 고민했는데요. 바람핀 여자가 남의 아들이라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한 건지 무책임하게 친정에 맡겨두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괘씸해서 법원 소송까지 해서 양육비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쯤 지나 며칠 전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내 자식이지만 천벌을 받은 것 같구나. 교통사고로 이제 걷지도 못하게 됐는데 그 여자는 짐 싸서 나가버렸어. 남편은 천벌 받아도 싸니까 불쌍하지도 않지만 집에 있는 아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겨울이 끝나기 전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대방어 회를 포장해서 시댁에서 먹기로 했어요. 상을 펴고 한 상 잘 차려서 먹으려는데 오늘은 왜 쌈장이 없니? 내가 대방어회를 청양고추, 다진 마늘, 참기름이 들어간 쌈장에 푹 찍어 먹어야 되는 거 몰랐니? 남편이 눈치 보는 사이 센스쟁이 아버님이 아이고 그 조장 간장도 맛있으니까 그냥 먹어. 라고 했지만 남편이 후딱 주방으로 가서 어머님 스타일로 쌈장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너는 내가 좋아하는 건 관심도 없고 센스가 없으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장가를 잘못 보낸 것 같아서 내가 아주 속이 터진다. 터져. 라며 소리치셨어요. 아버님도 당황해서 그만하라고 하셨지만 계속해서 쌓인 불만을 말하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분해서 쌈장만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눈물이 났는데 우리 아들이 만든 쌈장에 찍어 먹으니 더 맛있네. 라며 쌈장 처발라서 맛있게도 드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냥 엄마가 쌈장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래요. 라며 이해해드리자고 정말 쌈장 같은 말을 하는데 이 상황이 정말 이해되는 일인가요? 울 엄마에게 돈도 없냐고 비웃던 시어머니에게 시원하게 복수했어요. 몇 년 전 아빠가 뇌경색으로 수술하셨고 보살피던 엄마까지 지병이 악화돼 입원하셨어요. 그때 남편은 퇴사 후 사업 구상 중이었는데 남편이 고맙게도 아빠를 간호해줬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뜯어말렸지만 남편이 아빠와 도둑했기에 괜찮다며 나섰어요.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가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사업 준비 중인 귀한 아들을 왜 남편 간병인으로 만드냐며 가난해서 간병인 구할 돈이 없나 봐요? 엄마는 바로 사람을 구했지만 모욕적인 그 기억이 가슴에 박히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전 시어머니가 허리를 다쳐 수술했다며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그냥 간병인 구하시라고 했는데 일단 저녁에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만나 예전에 어머님이 하신 대로 저희 엄마가 저도 귀한 딸이라 간병인 되는 건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간병인 쓰실 능력은 대신에 치료 잘 받으세요. 아직도 가슴 치는 엄마의 서름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아서 후련하네요. 늘 아들 걱정 아들 생각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받던 며느리가 수소문 끝에 용하디 용한 점집을 찾아갔다. 자리에 딱 앉자마자 점쟁이가 석 달 보름 동안 정성을 다해 하루 세끼 끼니를 잘 챙겨드리면 시어머니가 쓰러질게요. 새끼 끼니를 3달 넘도록 챙겨야 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너무 힘든 시집살이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마음을 담아 시어머니의 끼니를 챙겨드렸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끼니를 잘 챙겨주는 며느리가 이상했지만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살갑게 챙겨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됐던 시집살이 생각은 사라졌고 어느새 시어머니를 돌아가신 친엄마처럼 아끼게 됐다. 그런데 3달 보름째 되는 날 저녁 밥을 먹다 시어머니가 쓰러지게 됐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점쟁이가 한 말이 떠올랐고 한 걸음에 점쟁이를 찾아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발 시어머니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눈물로 빌며 애원했다. 이 말에 점쟁이는 기다렸다는 표정으로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일을 이루었는데 내가 무슨 수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
2년 전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절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면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며느리를 무시해? 매달 한두 번 두 손 무겁게 시댁에 가서 인사드렸는데 본체만 채 받아주지도 않고 어머니, 역시 솜씨가 좋으세요. 정말 맛있고 예뻐요. 라고 살갑게 말을 붙이고 칭찬해드려도 남편만 바라보며 우리 아들, 네가 고생이 많지. 많이 먹어. 라고 하셨어요. 대신 저한테는 잔소리만 속사포처럼 쏟아내셔서 너무 힘들었어요. 출산 후 한동안 뜸하다 지난 설날에 시댁 가기 전 남편에게 어머님이 또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고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있었더니 편하고 좋았는데 남편이 더 답답했는지 니 와그라 너 어머니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해라. 라는 말에 내가 왜? 나도 할 만큼 했고 이젠 하고 싶은 말도 없어.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도대체? 라고 남편에게 퍼붓고 지금까지 관심 끄고 지내고 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로 남편과도 사이가 더 멀어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집살이 15년 하고 나서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여유가 생기나 했는데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긋지긋한 시집살이보다 더 심한 악몽이 시작된 지 5년이 흘러 시어머니의 기억도 점점 사라지고 행동도 힘들어져서 옆에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기저귀까지 갈아드리며 살았는데요. 얼마 전 남편이 자식도 못하는 일을 대신 해준다며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죽을 때까지 내가 잘할게. 라며 두 손 꼭 잡고 눈물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요즘 시어머니는 제가 며느리라는 사실도 기억 못하셔서 아이고, 예쁜 아가씨가 왜 이렇게 친절하기까지 하노? 늘 고마워요. 라며 절 보고 웃어주시고 칭찬해주세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악몽 같았던 시집살이를 견디고 힘들어도 병수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시아버님 덕분이었어요. 외동으로 귀하게 자란 제가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당해서 힘들고 눈물 흘릴 때면 시아버님이 뒤에서 고생한다며 위로해주시고 보약도 챙겨주셨고 손주들 위해서 15년짜리 적금도 넣어두셔서 깜짝 놀랐네요. 남편 어머님이 오셨는데 드릴 게 없어서 편의점에서 저녁 드렸네요. 남편은 늦둥이로 귀여움 받으며 자랐는데요. 9살 차이 형은 강남 사는 지금 형님과 만나 결혼했고 시집 올 때 혼수도 억소리 나게 해왔어요. 어머님, 이번에 백화점에 신상 나왔는데 어머님이랑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같이 가요. 시어머니 선물도 명품으로 플렉스하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렸다네요. 저희 부부는 평범한 직장에 양가 지원받지 않고 소소하게 진행했고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시댁에 모두 모일 때면 상다리가 휘어져라 솜씨 발휘에 형님 내외를 맞이했고 남편과 둘이면 고구마 쪄줄까? 라면밖에 없어 지금. 그러다 지난달 시댁에 갔을 때 우리 늦둥이가 속도 위반만 안 했어도 좋은 여자 만나서 고생 안 하며 살 텐데 얼굴에 살 빠진 것 좀 봐라.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사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아 하며 슬쩍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시어머님이 갑자기 집에 오셨길래 어머님 요즘 편의점 깻잎이 맛있더라고요. 괜찮으시죠? 하며 햇반이랑 드렸어요. 이제는 치사한 차별 당하고만 있지 않으려고요. 지난주가 예비 시어머니 생신이라 어렵게 고른 선물도 들고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드리러 갔어요. 가족이 많은 편이라 시끌시끌하고 정신이 없었죠. 시어머님이 저녁 준비하시느라 엄청 고생하신 만큼 맛있었는데 다 먹고 나서 보니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다들 배부르다 너무 맛있었다 이야기만 하지 아무도 설거지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자기, 어머니 힘드실 것 같은데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왜 혼자만 일하시는 거야? 원래 그런 분위기야? 그때 시아버지가 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우리 착한 예비 며느리가 아주 설거지를 잘하나 보구나. 라며 은근 설거지를 했으면 하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는 에이, 아버지는 인사하러 온 손님한테 왜 그러세요? 다른 가족들은 다 눈치만 보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나름 절 챙겼지만 한숨 쉬며 설거지만 하시는 어머님이 신경 쓰여서 아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며 옆에 섰는데 맨손에 손가락까지 빨갛게 됐더라고요. 1년에 한 번뿐인 생신에도 이렇게 부엌대기처럼 고생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우리 결혼 못하니까 헤어지자 하며 통보했는데 저 잘한 거죠? 시어머니가 자꾸 미모 자랑을 하세요. 50대에 피부 깨끗하고 몸매도 군살 없이 예쁘신데요? 저는 키와 덩치도 있고 운동도 좋아해서 단단한 편입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면 이거 한번 입어봐.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잖아. 네 나이 때 내가 이거 입고 다니면 남자들이 줄을 섰었어. 라고 하시며 젊을 때 입으셨던 옷들을 입어보라고 하시네요. 안 맞을 거라고 거절하면 삐치셔서 낑낑대며 있다 보면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고 이게 안 들어가네. 옷이 작은 건가? 하며 좋아하세요. 며칠 전에는 이거 굿땡 물라우스인데 한번 입어봐봐. 하시길래 딱 봐도 작아 보였지만 힘차게 입어버렸더니 단추도 터지고 겨드랑이도 터져버렸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엄마, 이거 내가 큰맘 먹고 사준 건데 왜 자꾸 맞지도 않을 옷을 억지로 입으라는 거야?
남편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으시더니 아유, 넌 딱 봐도 작아 보이는 옷을 내가 입어보란다고 억지로 입으려다가 일부러 다 찢어버리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